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혼수 제대로 안 해오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시어머니입니다. 20대 후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혼수 문제로 이리저리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 신랑네 집은 이남 1녀입니다. 신랑이 둘째고 위에 누님 계시고 밑에 도련님 한 분 계십니다. 3년 정도 연애하며 예비 시댁에도 자주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들로 봐왔고요. 가정도 화목한 듯 해서 결혼하게 되면 크게 시댁 걱정은 없겠다 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수 문제입니다. 저희 집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신랑 집도 부자 아닙니다. 저희 두 집안 그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중하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물도 그리 사치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서운함 느끼지 않도록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셨고 시댁에도 당연히 그리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2주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수 문제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갔죠. 가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이 예물은 얼마나 하려고? 이불 세트 반상기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홈세트로 준비하고 현금으로 한 3, 4천 해오면 안 되겠나? 하십니다. 홈세트 얘기하실 땐 네네 하고 듣다가 현금 예단 말씀하실 때 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 하십니다. 어머니는 좀 과하다 하시면서도 딸아이 시집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까 싶으셔서 빚이라도 내려고 생각 중이십니다. 신랑이랑 얘기해봤더니 신랑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신랑이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누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나 시집갈 때도 우리 집 넉넉지 못하지만 제대로 해갔어. 우리 엄마 아빠 서운하시지 않게 잘 좀 부탁해. 대출을 냈어라도 나중에 결혼해서 대출은 갚으면 되잖아. 시집살이 받기 싫으면 지금 제대로 해오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아니까 충고해주는 거니까 새겨들어. 이러십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안 그래도 이리저리 생각할 게 많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번 주 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누님 하시는 말씀이 꼭 저희 결혼하면 아기를 떠맡기실 것 같은 눈치를 주셨어요. 주말엔 일 쉬지? 애기 좋아하잖아. 가끔 좀 봐줄 수 있지? 라면서요. 제 생각에 휴일마다 떠맡기실 것 같은데 등산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애가 5살이라 매일 어머님한테 맡기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리저리로 답답합니다. 결혼 선배님들 도움 좀 주세요. 댓글입니다. 장난하십니까? 3천이나 4천? 그 돈이면 경기도 조그만 집 전세 가격입니다. 그 결혼 꼭 해야 합니까? 나라면 안 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아니면 쓰니가 힘들게 번 돈일 텐데 누구 좋으라고 시댁에 그 돈을 쳐 넣어주나요? 무슨 아들이 잘나가는 의사야 변호사야. 집도 가난하지 않다면서 나중에 친정에 있는 돈 싹 쓸어다 줘도 시댁 식구들은 만족 못할 것 같네요. 남자친구와 조율을 해도 결혼하고 나면 혼수 적게 해왔다고 온갖 집안일에 굳은 일 다 시키고 구박 다 받습니다. 남자친구 바람막이도 하루 이틀이죠. 구박 맨날 하는 걸 쓰니가 참을 수 있으면 가세요. 전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아서 이쁘게 자라고 뭐가 모자라서 현금 몇 천을 가져오라는 집으로 시집을 꼭 가셔야 하나요? 이혼도 흠이 아닌 세상에 그깟 파혼쯤 흠도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누이 자식까지 주말마다 봐야 한다면 더더욱 말리고 싶네요. 잘 봐줘도 욕 듣고 잘 못 봐주면 쫓겨납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쓰니한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하고 싶습니까? 현금만 3, 4천을 요구하고 시누이라는 년은 전화질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 압박하고 거기다가 지 애까지 맡아달라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돈이 없으면 친정에서 대출 받아야 할 거고 그거 쓰니가 갚을 겁니까? 아니면 친정에서 갚으시는 겁니까? 딸 하나 시집 보내자고 집에 기둥뿌리 다 뽑고 부모님들 노후자금까지 손대가며 결혼을 해야 합니까? 신랑이 좋아서 땡빚을 내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빚을 신랑 월급에서 갚으실 텐데 그걸 시어매가 봐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맞벌이해서 쓰니가 갚는다고 합시다. 또 그걸 시어매가 봐줄 것 같습니까? 가만 보니 시누이년이 이런저런 일에 참견할 거고 다른 예물 볼 때도 돈 쳐드리게 생겼구만. 쓰니님 아무리 남친이 남편이라고 해도 결국 그 어미의 아들입니다. 평생 등골 휘지 마시고 결혼 다시 생각하세요. 사람이랑 결혼을 하셔야죠.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랑 같이 지내실 겁니까? 진지하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하세요.
나 3, 400으로 잘못 봤네. 예단 3, 4천이면 집 한 3, 4억짜리 해주나? 후기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써주신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신이 확 들었네요. 집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8천 정도 되는 전셋집 얻어주셨어요. 그러니 더 말이 안 되죠? 댓글들 보면서 열이 받아 있는 차에 주말에 집에 와서 혼수 문제 얘기하자는 시댁 전화 받고 바로 신랑 되는 사람한테 전화했네요.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정말 이 결혼하면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죽을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남편 직업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전 소기업에서 격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기는 내일 남친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시댁에 가서 무슨 얘기든 해보고 여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려요. 후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댓글 보며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근해서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남친과 저 둘 다 점심시간 마치고 바로 조퇴에 만났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조율을 잘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더군요. 근데 남편 바람막이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머니 전화 오셨습니다. 바쁘냐? 점심 먹었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왠지 또 혼수 문제일 것 같아 집으로 찾아뵌다는 말을 하고 남친이랑 얘기 좀 더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대 집안 문제인데 어머니랑 누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시는데 결혼 후에 어떻겠냐. 내가 못했다고 해도 좋은데 난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친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집에 한여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요. 가서 엄마한테 네 입장 잘 말해. 엄마도 너희 집 사정 잘 아시니까 말만 잘하면 알아들으실 거야. 큰 소리로 음성 높여서 말하지만 마. 그래도 어른이니.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건 제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그 말조차도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여튼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갔더니 누님이랑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누님 댁이 남친 집 바로 옆동이거든요. 앉아서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님이 눈치를 살피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참, 혼수 준비는 어떻게 돼가?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 제가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판군의 둘째 며느리는 혼수해 오면서 집까지 같이 해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야. 이러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 사정 뻔히 하시면서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버릇없고 못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엔 그만한 돈 없습니다. 제가 갑부집 딸도 아니고요. 어머님과 누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듯한데 남자가 해오는 집에 10%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랑 누님 너무 억지 부리고 계세요. 전 저희 부모님 등골 다 빼먹고 결혼할 자신 없습니다. 어머님이랑 누님 비위 다 맞춰줄 그런 돈 많고 콩깍지 씌인 며느리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누님 펄펄 날뛰면서 너 정말 싹수가 노랗다. 어른 앞에서 하는 말본새 좀 봐. 라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 잡습니다. 어머니보다 누님한테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참고 조근조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기가 찬다는 듯이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만 해오고 이런 법이 어딨어?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요즘 세상엔 여자가 다 하는 집도 수두룩 빡빡이더라. 내 친구네 집만 해도 그런 집 몇 집이 되는지 알기나 하네? 그리고 네가 혼수해와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받았으면 좋겠나? 내가 원하는 거 말해주면은 네가 준비하기도 쉽고 그래서 내가 말한 건데 왜 그리 서운케 받아들이니? 도리어 내가 섭섭하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친구분 댁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얼마나 갑부집 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지금 부모님 노후 자금도 제대로 없으세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현금 예단으로 다 갖다 바치겠어요? 전 절대 못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남친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전 어머니한테 그건 과하다, 심하다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정말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어요. 그때서야 남친이 무슨 말이냐고 막 그러는데 누님이 야, 암만 그래도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너 결혼해가지고도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도장 찍자고 할래? 이러시는 거 상종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쫓아오고 전화 오는 거 지금은 자기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지금은 제발 내버려달라니 미안하다 하고 연락 없네요.
집에도 말씀드려야 할 텐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저 잘한 선택 맞죠? 정말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정말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성껏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유난히 밤이 길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그 집 싸가지 하고는 알아주네요. 그런 집 들어가시면 님만 완전 개고생하는 겁니다. 선택 잘하셨어요. 파혼?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집보다 더 좋은 집 널렸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 가시나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거하게 한잔하시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리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안 그래도 후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안 좋게 끌려다닐까 걱정했었는데 속 시원히 잘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 듣고 있는 남친. 절대 결혼 생활 중 바람막이 해줄 인물 아닙니다. 제대로 평생 님 편 서줄 인물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네가 얘기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설득하고 이야기할게 라고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장사하듯 흥정하는 시모. 당신 아들 스펙 절대 그 정도 되지도 않는구만. 그 남친 누나란 사람도 그렇게 자기 할 거 다 해갔다면 어떤 신랑한테 얼마나 해갔을지도 궁금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결혼했기에 느껴요. 어떤 집안으로 시집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 집 가서 친정부모 가슴에 멍들이고 평생 자기 가슴 치며 사는 것보다 지금 끝낼 수 있단 거 100번 1000번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후기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할 무렵 글을 썼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고 봄이 지나가려 하네요. 혼수 제대로 안 해오면 시집살이 시키겠단 시어머니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때 님들의 도움으로 눈에 콩깍지를 벗고 파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다시 글을 씁니다. 파혼 후 상황 설명을 좀 할게요. 시댁에 결혼 못하겠다고 나오고 어렵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잘됐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곳에 시집가냐? 네 배필이 아닌가 보다 하셨지만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죠. 어느 부모님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집으로 딸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흘렀을까? 제가 연락을 안 하니 답답했는지 남친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파혼이 장난이냐? 내가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갈등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도 전 많이 힘들어했고 우리 둘 사이의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에 남친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처가 무뎌져 갈 때쯤 한 달 전부터 시댁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땐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현금 예단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전 세트만 해서 시집 오거라. 그때 현금 예단 3-4천 요구 기억하시나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친도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일주일 전쯤 한번 만났는데 우리 집에서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이제 그만 나한테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택도 없다 하십니다. 이제 와서 아쉬운갑다 하시면서 만나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마라.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새로운 남자 찾아봐라 하십니다. 근데 전 솔직히 갈등이 되네요. 여태껏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다시 예전 남친 만나니 무척이나 수척해진 모습과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도 봤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 버려서 생각해보겠다 하고 집에 왔네요. 그때부터 예전 남친은 어른들 만나러 집에 한번 와라. 어른들이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라고 계속 닥달 아닌 닥달을 하네요. 어머님 고모님 전화 오셔서 너 내치고 후회 많이 했다. 다신 안 그럴 테니 일단 집에 한번 와봐라. 하십니다. 근데 전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님 다시 볼 자신도 없고요. 여차저차하여 상황이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남친을 못 잊은 모양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남친 집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다 믿어도 되는 건지 가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충고 부탁드릴게요. 댓글입니다. 파혼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시댁에서 가전만 해오너라 하고 연락 오는 건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선본 다음에 님이 제일 만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란 게 님이야 가전에서 시집간다 쳐도 시댁 입장에선 님은 이미 마이너스 3천짜리예요. 님 볼 때마다 못 얻은 3천이 막 떠오르면서 스트레스 받을걸요? 그건 고스란히 님에게 전가될 거고 결혼 후에 분명히 말 나옵니다. 그 집은 이미 님 인연이 아니네요. 지금이야 아들이 수척해가면서 님을 못 잊고 있는 것 같으니 결혼은 일단 시켜보자는 심보로 절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 후
님은 괘씸죄까지 플러스돼서 시집살이 그야말로 제대로 하시게 될 겁니다. 혼수 제대로 안 해오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성격이 그 사이 변했겠습니까? 파혼해서 끝날 걸 이혼해서 끝나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몇 년 뒤 2007년도에 저 글을 쓰고 지금 2012년이 되었네요. 어디 기댈 곳도 없었고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조차 모르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함을 표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저 위로해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분노하셨던 분들께 제 이야기 꼭 전하고 싶었어요. 또 아닌 걸 알고도 흙탕물로 들어가려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네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오늘에서야 4년 묵은 속 시원한 후기 가지고 왔어요. 2007년 파혼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글 쓰고 어마어마한 댓글에 정신 번쩍 들어 쿨한 척 뒤돌아섰지만 미련이라는 게 발목을 잡아 몇 번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냈었죠. 저때 쓴 글 보면 아시겠지만 2007년 10월에 파혼했지만 전남친과의 악연은 2008년 9월경에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고 매일매일 지옥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다녀왔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절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그 집안은 끝까지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까지 할 뻔했던 전남친, 어머니, 누나 매일같이 연락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돌변하셔서 니년이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럽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저를 위에서 힘껏 누르셨죠. 경찰서도 몇 번 들락날락거렸으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덕분에 저희 집은 가족 휴대폰 번호 싹 다 바꾸고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간뒀어요. 몇 달간은 완전 그냥 폐인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러고 사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설 지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나마 사람 행색은 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무섭더라고요. 간간히 들려오는 전남친의 소식에 마음이 찌릿찌릿했지만 눈 감고 귀 닫고 남자는 아예 멀리한 채 일만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2010년을 조금 앞두고 저의 진정한 운명을 만났어요. 네, 저 아줌마 돼서 돌아왔어요. 상처로 얼룩져 있던 제 삶을 포근하게 안아줬어요. 굳게 잠겨있던 제 마음을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뒀던 제 마음을 지금의 제 남편이 서서히 열어두고 보듬어 주었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죽을 만큼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시댁 처음 찾아뵐 때도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불안해서 벌벌 떠는 저를 어머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아가씨 손이 차요. 추운데 오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첫 말씀, 온화한 목소리로 다정히 건네주셨던 그 순간을 전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듣던 그 순간 뭔가 울컥했던 게 기억나네요. 아직도 어머님께선 어디서 이렇게 예쁜 딸이 굴러 들어왔을까? 하세요. 양가의 결혼 승낙받고 신랑이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랬대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방순이 이때까지 다른 데 안 보내시고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이 말 들으시고 우셨다네요. 이렇게 해서 2010년 10월 3일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랍니다. 시댁의 딸이기 위해서 저와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얄미운 시누이 없고요. 아주버님 한 분 계세요. 저희 신랑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은 눈치를 못 채세요. 친정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만큼 저희 신랑이 잘하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친정 엄마 아빠가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실 때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그리고요, 저 곧 엄마 돼요. 행복한 아내, 행복한 딸, 행복한 며느리, 행복한 엄마까지 되려고요. 평생 행복한 여자로 살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금 늪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걸어가시는 분들, 제가 몸소 경험한 자로서 유턴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그 남자분 얘기를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남의 가정사를 여기다 세세하게 다 적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남자는 아직 결혼 못했대요.
선보고 그 시엄마 되는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간 여자만 2명이래요. 그래서 아직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있고 뭐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누님은 이혼하셨대요. 남편분 몰래 돈 퍼나르다가 홀라당 다 까먹고 들켜서 이혼당하셨다네요. 솔직한 제 심정은 엄마 누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자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휘둘리고 있는 것 보면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하다가요. 그 누나 이혼당한 건 정말 꼬셔요. 어쨌든 제 글은 여기서 끝을 맺을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땐 카테고리로 옮겨서 훈훈한 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